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학과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하여 비슷한 이름에 속아서 삽질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위트 있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 이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대학교 이 학과나 전공을 정할 때 이름이 비슷하면 비슷한 과목을 배우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과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과는 대표적으로 컴공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이거 다 고만고만합니다. 원래는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반면에 이름은 비슷하지만 배우는 게 좀 다른 학과들이 있죠. 경제, 경영 좀 다릅니다. 화공, 공화 좀 다르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건축학과와 그 다음에 건축공학과 역시 이름은 건축이 들어갑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학과도 있고 두 개 다 있는 과도 있고 학부로 뽑아서 중간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나하고 맞지 않는, 즉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른 과목을 배웠을 때 대학교에 가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건축학과 그리고 건축공학과 차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명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건축학과를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왼쪽 그림처럼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컴퓨터랑 굉장히 친하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건축공학자 안전모 쓰고 있고 현장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주로 실외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에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건축학과는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즉 그림을 그리면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주로 건축공학자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시공, 설계와 시공이라고 하죠.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 두 학과 학생들이 만나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건축학과에서 건물 그림을 도면을 만들어내면 건축공학자한테 던집니다. 던져서 자 이제 만들어줘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약간 문과이과처럼 구분이 되고도 합니다만 집을 그리는 사람과 짓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기간도 다릅니다. 건축학과는 알다시피 5년이고 건축공학과는 다른 공대와 비슷하게 4년입니다. 왜 5년이냐 하면 또 이런 것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즉 국제 표준 비슷한 룰이 있어서 5년의 커리큘럼을 지나야만 건축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뭔가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년이 아니었습니다만 수년 전에 5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학교를 1년 더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 취득 자격증도 다릅니다. 자, 좀 전에 5년 정도를 배워야 공인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건축공학과, 일반 공대랑 비슷한 이 공학과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땁니다. 전기공학과를 나오면 전기기사 자격증, 뭐 화공기사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기사 자격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자격증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5년제를 졸업하고 바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먼저 합니다. 뭐 건축 설계사무소 같은 데 취직을 하거나 건설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만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간도 다르지만 배우는 것도 조금 다르고 취득하는 라이센스 종류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건축학과, 그림을 멋있게 디자인하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 글씨도 못 쓰고 그림을 똥손인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그림,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재능이 있는 나름 금손이라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전혀 감각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되 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림 진짜 잘 그리면 미대를 가겠죠. 하지만 그림을 꼭 잘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는 과목도 조금 다릅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설계 그리고 디자인 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건축학 개론,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배우겠죠. 그리고 건축 설계, 그 다음에 구조역학. 구조역학, 건축학과도 역학을 배워? 아니,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뻐도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역학에 대한 과목은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시공에 대한 관련입니다. 역학을 좀 더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나 수학 같은 과목을 좀 더 배우게 되고 구조역학은 당연히 배웁니다. 더불어서 재료역학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죠. 무슨 뜻이냐? 건물을 짓는데 단순히 시공, 공법도 점점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나무로 공사를 했는데 요즘에 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그것도 철근 같은 경우를 짓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무슨 통유리 건물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다 벽돌 쌓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뭐 100층짜리 건물도 통째로 유리로 덮어버리는데 실리콘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발전된 형태의 건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구조역학뿐만 아니라 실제로 좋은 재료, 신소재를 연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과목들과 뭘 배우는지 조금은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건축공학과나 건축학과, 특히 건축학과 학생들이 되게 심합니다. 뭐냐면 너 어디가? 과제하러 제도실, 어디가? 작업실. 이 얘기를 진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들이 건축학과를 다니게 되면 그놈은 또 밤새러 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텐데 그건 팩트냐? 맞습니다. 이 실무와 과제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툭하면 밤에 가서 시트놀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잠이 많은 친구들은 건축학과를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컴퓨터, 그 다음에 연필 들고 제도실에서 밤을 새는 모습. 이거는 건축공학이 아닌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 평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건축공학과는 건축, 건물, 집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배우긴 하지만 일반 공대처럼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잘 보고 역학 시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되죠. 반면에 건축학 같은 경우는 과제 위주입니다. 그래서 뭐 재료비로 상당히 든다고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 조그만 조형도 같은 거 미니어처 그림 막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좀 만들어 가지고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나 집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림으로 말로 설명하거나 PPT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건 뭐죠? 이런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모형을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졸업 후의 진로 중요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건 자아 실현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돈 벌러 가는 것도 승리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축사무소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반면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취업을 하죠. 집을 짓는데 현장에서 뭔가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기업도 취업을 하고 건축학과도 건설회사도 취업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건축사무소, 건설회사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담으로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다 컴퓨터 하나씩 사시죠. 뭐 게임용 PC, 영상 조립용 PC, 뭐 노트북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컴퓨터 조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과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느냐면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많이 의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를 잘 쓰고 많이 쓰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학과는 실험컴공과보다는 건축학도에게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자, 집을 설계를 한다고 그랬죠. 옛날에야 연필과 자로 그렸지만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뭘로 그립니까? 그렇죠. 뭐 타블렛 같은 여러 가지 장비를 포함해서 컴퓨터로 그립니다. 뭐 캐드부터 시작해서 포토샵, 뭐 스케치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게임만큼이나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터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바로 그래픽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킨토시 같은 거 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다 보니 이 컴퓨터 조립해서 활용하는 하드웨어 조립 능력은 이 건축학과 학생들도 상당한 능력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컴퓨터 조립을 해야겠다 그러면 건축학과 다니는 고학년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느냐? 저학년 때 드로잉 수업 손으로 하는 것도 합니다만 실제 상계는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죠. 진짜로 다양한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하나의 툴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아주 쉽게 보고서 쓸 때는 워드나 한글을 쓰고 발표할 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쓰죠? 그쵸? PPT를 만들게 되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디자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공구를 설계할 때, 집을 설계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외형을 설계할 때, 내부를 설계할 때 프로그램이 또 다르고 2D와 3D 프로그램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컴퓨터를 필요로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반면에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코딩 작업을 하죠. 이 코딩 작업은 고사양 컴퓨터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과들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실내 건축, 실내 인테리어는 뭐가 좀 다르냐? 약간 다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의 차이는 설계와 디자인과 시공과의 차이라고 얘기하면 실내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로 넘어가면 약간 관점이 다르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기능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심미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면 인테리어는 어떻다. 그쵸? 예쁘고 보기 좋아야 된다라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어진 집을 꾸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컨셉이 다르다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학과는 건축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그냥 일반 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건축학과는 문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과라기도 하기 좀 그렇고 예체능까지도 살짝 포함되어 있는 교집합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많이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 약간 감성도 있어야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학과는 정말 다양한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고 좋지만 재능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생각보다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건축학과가 더 나아요? 건축공학과가 더 나아요? 이건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좋냐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TV나 SNS 같은 매체를 통해서는 건축가가 훨씬 더 폼나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는 일이 더 많이 필요한 인력은 건축공학 쪽이 훨씬 더 루트도 많고 진로가 조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내가 건물을 멋있게 디자인하고 싶으면 건축학과를 가는 게 맞습니다만 건축이나 건물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건축공학 쪽으로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여러 가지 영상과 그다음에 몇몇 전공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학과를 졸업하신 이 손후배님들은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 제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텐데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후배들이 훨씬 더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